네, 제람철도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요. 노사 간 주요 쟁점과 타결 가능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대후의 경제일기 김대후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철도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앞서 우리 기자 연결을 통해 들어봤듯이 지금 피해가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쟁점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4조 2교대 근무 체제 개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어 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철도 노조, 철도 이 종업원들을 3개의 조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2개의 순번으로 이래 돌아가면서 현재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낮에 낮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순환 방식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하는 것은 이미 여야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번 이 코레일의 사장인 오영식 사장 당시에 네. 노조와 이 합의서를 이미 체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노사 간에 또는 정부와 코레일 간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꿀 때 그러니까 4개 조를 나누어서 이 2조로 이렇게 나누게 돌리게 되면 노조 주장에는 지금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4,600명을 더 뽑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측이라고 볼 수 있는 코레일 쪽에서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1,800명만 더 정원을 하면 충분하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2배도 넘죠.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사실 지금 이 국영기업이기 때문에요. 철도 노조와 코레일의 내부적인 갈등은 별 변수가 안 됩니다. 사실상 코레일의 실제적인 주주라고 볼 수 있는 이 국토부는 코레일의 주장 1,800명도 인정하지 못하겠고 더더군다나 노조가 주장하는 4,600명은 전혀 근거를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쟁점은 노조와 국토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김경욱 제2차관이 분명하게 선언을 했죠.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거나 코레일이 주장하는 두 얘기 다 근거가 없다. 합리적인 근거를 먼저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가 한번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근거도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업은 하루 이틀에 풀릴 문제가 아닌 상당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지금 이견이 큰 상황이고 이 밖에도 임금 인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핵심 쟁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쟁점들이 있나요? 크게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4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금 인상, 현재 지금 전체 공기업에 대한 임금 수준은 기획재정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내년도 임금 인상안이 1.8%예요. 1.8%에서 다른 공기업도 지금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도 노조는 최근에 이 3조 2교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초과 근무를 많이 했고 거기에 그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철도 노조에 한해서만은 임금을 4%를 올려달라. 이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기획재정부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상 쟁점은 이 뒤에 놓여 있는 게 이 SR이라는 주식회사 S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서에서 SRT를 운영하는 회사. 그 회사와 이 코레일을 합병해달라. 지금 SR이 훨씬 실적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통합을 하지 않았을 때는 국민적인 비난이 코레일로 오는 측면이 있고 또 이 코레일 측면에서는 자신들은 이 사각지대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지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해서 SRT는 좋은 지역만 하고 있다. 그래서 코레일의 생산성이 낮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 통합하자. 그 대목이 하나 있고 그리고 보다 결정적으로는 민영화입니다. 지금 철도를 민영화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직영화할 것인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민영화를 해서 일반 기업들이 운영하는 게 대세입니다. 일본은 이미 30년 전에 완전 민영화를 했는데 민영화를 한 이후에
가격이 더 떨어지고 또 종업원 복지는 더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지금 철도 노조는 그렇지가 않다. 네. 우리나라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커버하려면 국영화를 해야 된다. 이 대목이 SR을 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빨리 통합을 해야 완전 국영화로 갈 수도 있다. 만약에 SR을 통합하지 못하면 이 SR은 박근혜 정부가 이 회사를 분리한 건데요. 이것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다. 그러니까 SR이 생존에 있다고 하면 네. 그것은 여전히 이 그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살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핵심 요인은 사실은 3교대, 4교대도 아니고 네. 결국은 SR 통합을 통한 이 민영화를 완전 철폐가 네. 일차적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형식으로서 투쟁의 수단으로서 나온 것이 3교대, 3조 2교대, 4조 2교대. 네. 그리고 임금 문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KTX와 SRT의 통합 또 이 국영화 문제까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좀 강경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어떤 내역을 제시하기까지는 검토 자체도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국토부의 대응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국토부 입장에서는 네. 뭐 기본적으로 우리 철도에 대해서 현재 철도가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이 국영화와 임금 인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 민영화보다는 국영화가 더 낫다. 그리고 철도에 대해서도 이것이 국가 기간 산업으로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임금도 올려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경제도 안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 국토부 산하의 철도 노조만 올려주면 전국 각 이 공기업에 대한 예. 임금 관리가 흔들릴 수 있다. 더더군다나 지금 철도 노조는 지난해 1년간 전체로 보면 적지 않은 적자입니다. 이 적자 상태에서 임금을 올려주면 네. 명분이 도저히 없다. 그러니까 꼭 임금을 올려야 되겠거든.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했을 때 임금이 정확하게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것을 정확히 밝혀달라. 근데 오늘 국토부 김경욱 제2차관의 말로는요. 국토부가 조사해 보니까 현재 3교대 2조를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네.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주 39시간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이것을 4조 2교대로 바꾸면 31시간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지금 52시간이 정부의 목표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분야에서는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가는데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철도 노조만 39시간에서 31시간으로 다른 종목보다 훨씬 더 줄이려고 그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임금 인상을 반대하거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네. 노조의 주장은 무리하다. 이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네, 쭉 짚어주신 것처럼 참 이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예, 그 뭐 노사 문제는 네. 정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서로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2016년도 당시에 박근혜 정부 말기죠. 그때 이 철도 파업이 있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철도는 하루에 35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우리나라 물류의 대부분이 철도로 움직입니다. 이게 마비가 되면 가뜩이나 안 좋은 우리 연말 경제에 무너질 수 있고요. 대학 입시도 무너질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인데 당시에 3년 전에는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이 공기업 성과급 제도라는 것을 느닷없이 제기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어요. 그때는 국민적인 합의로 그 철도 노조의 편을 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토부가 철도 노조보다는 국민적인 지지를 더 많이 네. 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토부의 주장대로 일단 이 3교대 2조가 4교대 2조로 했을 때 돈이 얼마나 과연 더 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디테일을 갖다 놓고 네. 합리적인 안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임금 인상과 노조 정원, 종업원 정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예. 동의를 거쳐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